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투자 전략 잘 한번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 입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그리고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토요일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는 저는 주식 때문에, 주가 때문에 아. 관련주들을 찾으려고 항상 봅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저도 사실상 좀 넷플릭스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많이 챙겨보는 편입니다. 다들 주가를 위해서 네. 드라마를 보시는군요. 저는 드라마 나오면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를 항상 체크합니다. 아, 네. 이렇게나 프로페셔널 하신데 송중기 배우의 여파일까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글로벌 OTT에서 50여 개국 가운데 1위를 거머쥐면서 제작사인 레몬레인이 녹화 전날인 목요일 날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중국에 6년째 이어지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목요일까지는 콘텐츠, 메타버스, 엔터, 게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살짝 지지부진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유심히 봤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유심히 봤고 저는 제가 잘 안 틀려요, 이런 촉은. 재밌다 하면 바로 갑니다. 네. 근데 이거 재밌다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네. 주말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깜빡했어요. 레몬레인을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 상한가를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히 할 게 없었는데 하지만 관련주들은 또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노란톡방 메신저 상에서는 저희가 콘텐츠리 중앙을 현재 지금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투자사 아닌가요? 콘텐츠리 중앙이랑 같은 투자사 아니에요.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지만 JTBC 드라마거든요. 이게 JTBC 드라마인데 콘텐츠리 중앙이 JTBC에서 이제 주로 모회사가 JTBC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굳이 찾아보면 있다. 네,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이 잘 올라갈 거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콘텐츠리 중앙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한 타이밍으로부터는 수익이 꽤 많이 난 그런 상태고 우리가 23,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했는데 지금 28,000원대니까 상당히 많이 급등했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50개국 1위에요. 네, 50개국 정도면은 1, 2, 3화 했는데 50개국. 그렇죠. 이거는 3화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상당히 좀 파급력 세다. 이거는 역시 내가 보는 틀리지 않구나. 정확하구나. 제가 이거 첫 1화, 2화 보고 재미없다 스킵하면 줄 안 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했더니 이생망 효과라고. 이생망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이번 생에 망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엔 망했으니까 대리만족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 송중기 배우님도 그 드라마 내에서는 그 생에서 망했어요. 그죠. 망했는데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생망 효과가 좀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안 그래도 그런 판타지가 있었는데 그런 판타지를 좀 채워줬다.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들 이런 상상 해보잖아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뭐랄까. 이때 되면 딱 이때 학관 일어난 거 알고 나도 이렇게 되면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판타지가 다들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 있어요. 전 딱 군대 갔다 와서부터 다시 살고 싶어요. 다시 어릴 때부터 태어나고 싶진 않고 너무 공부랑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초중고 때부터 그래서 그때는 사실 행복하진 않았고요. 일단 군대 갔다 와서부터 행복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부터 저는 다시 살고 싶은데 저도 한 번만 저도 그러는데 다들 그런 거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레몬레인이 이제 제약사인데 이 레몬레인이 성형과 스캔들하고 시메닉 에러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 스캔들에 누가 거기도 나오죠? 송중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송중기 배우님하고 아주 친한 제작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제작자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잘 쓰는 배우들. 그쵸. 뮤즈, 나만의 뮤즈 해가지고 뭐 다 있잖아요. 여자 배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또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송중기 배우가 딱 이렇게 시나리오도 잘 선택하지 않았나. 역시 송중기 배우님은 이렇게 시나리오도 선택하는 것도 탁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예, 그리고 향후에 이 레몬레인이 올해는 9편 제작인데 내년에는 10편 제작이에요. 10편 제작인데 향후에 이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그 마에스트라 제작 예정이고요. 대형 드라마가 한 2개 있는데 그 2개는 제가 일정이랑 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은 이 레몬레인의 향후 앞으로 남은 제작 일정이나 방영 일정 같은 거를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편 제작 예정인데 요게 근데 원래는 웹소설입니다. 웹소설이에요. 결말을 이미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저 못 좀 봤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물론 드라마가 웹소설 그대로 똑같이 하진 않겠죠. 그래서 요게 뜨면서 오히려 저는 원작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웹툰 웹소설 플랫폼 회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DNC 미디어도 있죠. 미스터 블루도 있죠. 요거 하나 있는데 이건 차마 얘기 못 하겠어요. 예, 이건 노란톡방 노란톡방 안에서. 안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웹소설 웹툰이 훨씬 낫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 드라마 컨텐츠 쪽에는 제가 한 촉을 합니다. 한 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이 괜찮다 하면 웬만하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재벌집 막내 아들 딱 나오고 나서 이번 주에 여기 히든 종목 지금 XXXX라고 써져 있는 이 히든 종목이 가장 강했어요. 근데 지금 바로 못 갖고 나온 이유는 뭐냐? 너무 많이 올라서 한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중국의 한한령은 진짜 완화된 거냐? 이 김내 홍보수석이 이번 주에 한중 정상회담 성과로 홍상수 감독의 간부 호텔이 한한령 해제에 따라서 중국 OTT 서비스에서 중국 OTT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해서 거기서 성과를 얻어서 중국 OTT 서비스에 들어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예. 이미 중국 OTT 서비스에 11월 초에 들어갔더라고요. 한중 정상회담 하기 훨씬 전에. 답답합니다, 진짜. 할 얘기가 많아 보이시는데. 답답해. 아니 한중 정상회담이 어쩐지 24분 했거든요. 네. 통역 빼면 12분. 12분 동안 이걸 했다고요? 저는 참 물론 실무진에서 뭘 했다라고 하면 믿겠어요, 저는. 왜냐면 보통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실무진 쪽에서 싹 다 조율을 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만약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한중 정상회담이 확정도 안 돼 그날 당일날 아침에 확정해놓고 무슨 실무 협의를 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왜 정치적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중국의 한한령은 해제되지 않았답니다. 않았다. 그러니까 중국의 한한령이 중국을 믿지 말자. 중국은 한한령 해제를 절대 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한한령을 해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 왜냐하면 어차피 한국 콘텐츠는 중국이 알아서 복사에 붙여넣기를 잘해요. 다 베끼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사상이 다양하거나 사상이 많거나 여러 가지 콘텐츠가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는 걸 싫어해요. 공산당에서 통제를 하기를 원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세상을 주입하기를 원해요. 굳이 한국의 한한령을 풀어서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냐고요. 왜.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요. 중국은 앞으로 죽어도 안 풀 거예요. 한한령은. 여러분. 그냥 한두 개씩 가뭄에 콩나물 하나씩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서 더 한한령을 못 풀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정부 때부터 이미 SM3를 도입하려고 준비해놨어요. 꼭 지난 정부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 SM3를 도입하려고 이미 세팅해놨는데 SM3 함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이 SM3가 자동차 SM3 아닙니다.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 SM3인데 이게 뭐냐면
사드보다도 더 넓은 반경과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드 들어와서 중국이 이 난리를 쳤는데 SM3를 도입하기로 이미 해놨는데 중국이 하나를 푼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풀겠습니까? 예, 여러분 중국에도 안 풀 거예요. 아니 사드 배치 때문에 이 난리를 쳤는데 물론 사드 배치야 우리나라의 자주국방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간섭할 바는 아니죠. 근데 하여튼 간섭할 바는 아닌데 그냥 간섭한 거예요. 간섭한 게 아니라 간섭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SM3까지 도입한다는데 중국이 하나량을 풀어준다? 이거는 논리에 너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상한 사인을 주지 마세요. 어차피 아니 진짜 김영훈 보수 이 한마디로 그날 중국 관련 다 급등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아 알고 보니까 이거 팩트가 아니구나. 김영훈 보수 또 이상한 말 했구나. 그래서 결국 다 떨어졌어요. 다시.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기대하지 마라. 하늘령은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중국 관련주 어차피 지금까지 중국 없이 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필요 없어요. 안 봐도 돼요.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전 세계 지도가 있어요. 넷플릭스 가입자 네. 전 세계 지도가. 지도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그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은 아무도 안 봐요. 물론 보죠. 해적판으로 몰래. 근데 아니 어떻게 된 게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인기인데 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봐요. 더 빨리 봐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하여튼 여튼간에 어차피 중국 없이도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기대는 하지 마라. 그래서 한한령 해제돼서 올라오는 거는 저거는 나중에 다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 정도는 좀 마음에 비워둬라.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웹툰, 웹소설 관련주로는 이제 하나 유망하게 보시는 게 있는데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 미국 주식에서도 이런 콘텐츠, 메타버스,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이번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이제 콘텐츠 극장에서 공개할 영화에 제작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아마존,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네, 일단 게임 메타버스 관련 내용은 지난주에 좀 언급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일단은 지금 현재 크게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좀 언급을 드리겠는데 일단 큰 변동성은 없어서 일단 좀 제외를 하고 일단 좀 네 가지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좀 설명드리면 넷플릭스, 애플 TV 그리고 아마존 그다음에 하나 뭔가요? 디즈니 플러스요. 디즈니 플러스.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가 일단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 CEO가 이제 그쵸. 다시 들어온 거예요. CEO 교체가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이제 주가가 6%대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OTT 기업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만 좀 오리지널로 얘네가 대장을 차지했다가 나머지 세 개 기업들이 이 OTT 시장을 뺏으려고 이제 다투면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계시지만 디즈니 원래도 알고 계시지만 테마파크로 유명하죠.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제작사 여러 가지도 이제 같이 유명하게 애니메이션 상관없이 이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고 애플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그쵸.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그러면 얘네들마다 이제 좀 특징이 어떠냐라고 하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원래의 색깔보다도 이제 부수적으로 이것저것 더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OTT 가지고 사실상 컨텐츠랑 얘네가 어느 정도 좀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일단 구독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일단 좀 대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일단로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세 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을 가져가기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디즈니 자체만 보시더라도 픽사 그리고 이제 마블,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20세기 폭스 다 알고 계시는 제작사잖아요. 네. 여기를 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금 저작권을 다 인수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랙팬서 2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나요?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 처음 봤어요. 보셨나요? 네,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전 세계 일단은 마블 팬들한테는 어쨌든 그쵸. 인기를 좀 많이 끌었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상 한두 편 가지고는 흥행을 크게 일으켰다고 해서
주가의 급등을 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제 리오프닝으로 지금 발생된 어떻게 보면 테마파크의 수익이 이 OTT 시장 마이너스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이쪽을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 지금 좀 메꾸고 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한다는 거지 거기서 수익이 난다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여태까지 지금 계속 이 4개 기업의 OTT를 계속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상 아직까지도 이 대장인 넷플릭스를 확실히 좀 꺾기는 조금 힘들다. 일부 뺏어가는 정도지 얘네가 각각에서 대장을 차지할 만한 컨텐츠나 힘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시청자, 구독자 분들을 뺏어가고 대장이 되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뭐 3년, 4년 뒤에는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주가가 오를 것이냐, 네. 떨어질 것이냐. 중요하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나머지 기업들은 OTT로 보는 게 아니고 각각의 개성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애플은 폰 자체 판매량, 스마트폰 판매량이나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고 아마존은 특히나 오늘 녹화 당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 매출에 대한 상승의 기대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겠죠. 특히나 이번에 뭐 사실상 소매업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할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고를 이제 줄여가면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순이익은 전년도보다 아니면 전달보다 기대 수익 이하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총 매출 자체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OTT 시장에서는 조금 외적으로 보시고 저는 투자를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차트 흐름상 오히려 넷플릭스가 좋다.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00달러 이상의 고점을 그리다가 이번 연도 충격을 받으면서 150달러대까지 밀렸어요. 700 초반에서 150까지 밀린 거는 많이 밀렸네요. 많이 밀렸죠.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밀린 상태에서 300달러대까지 지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점 대비 50% 이상 지금 반등을 잘 보여줬고 추세 자체가 지금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제가 일단 좀 이따 추가적으로 언급은 드리겠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12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추가 상승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럼 OTT 시장으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투자처를 지금 바라보셨을 때는 넷플릭스가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좋고 정말 이 OTT 시장으로 좀 판단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대장을 골라서 이걸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반기를 노리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상반기요. 네, 상반기에 결국에는 저는 이 올해 이제 내년에 가져가는 3월에서 5월 딱 데이터가 거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3월에서 5월 자체가 이제 최저점을 그릴 거예요. 그때 이제 최저점을 그렸을 때 대장이 판별이 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할 건데 그것까지 이제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서 물어봐 주시고요. 저는 딱 여기까지 일단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은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여쭤보면 됩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질문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 연준의 11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참석자 중에 상당수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일이 조만간 적절해질 거라고 판단을 하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연준은 오는 12월 13일부터 14일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는 무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지만 마지막 FOMC를 앞두고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FOMC 회의록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상 딱 지금 이번 FOMC 결과는 시장이 기대한 정도로 딱 나왔어요. 더도 말고 뭐 덜도 말고 딱 기대한 정도로 지금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좀 대응 전략을 좀 확실히 가져갔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월, 화, 수, 목요일 날은 휴장이었었죠. 맞아요. 휴장이었었고 금요일도 지금 조기 폐장인데 그럼 월, 화, 수 그리고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이 시점에 새벽 4시에 FOMC 발표였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 계속 나와주고 예상하는 딱 정도의 회의록 공개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이변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을 보여줬었던 내용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에 대한 피벗에 대한 기대감 이게 월화수 본장 전까지 마지막 FOMC 새벽 4시 전까지는 강한 추세가 미리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계속 횡보 자리를 가져가다가 FOMC 의사록 공개, 회의록 공개해서 단기 급등이 아니고요. 미리 선반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월화수 중의 가능성을 제가 가장 크게 봤었던 게 화요일이었는데 이때 좀 대응하는 자리값만 잘 가져갔어도 한 300포인트, 400포인트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요거 수익도 800만 원, 1000만 원대 한 계약으로도 볼 수 있었던 자리값이었어요. 정말 큰 상승을 가져갔었는데 딱 제가 확보 자리를 그러니까 이제 슈팅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와가지고 70포인트, 뭐 80포인트 여기까지도 수익을 가져가는 단계에서 욕심을 더 부리고 더 가져가면서 이제 오버관점으로 이제 가져갔었는데 딱 이제 확보를 봤었던 최저점을 살짝 건들고 그냥 한없이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때는 좀 수익을 좀 잘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려 수요일 본장까지도 상승은 보여줬지만 그 힘 자체도 크지 못했고요. 되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새벽 4시에 오히려 급락 매도세가 훨씬 더 컸다. 그리고 나서 새벽 4시에 발표됐었던 결과 자체는 사실상 뭐 시장의 추세를 지금 또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들어올릴 만한 요소는 아니고 결국에는 그냥 예상하는 변동성 흐름 그리고 상승 정도까지만 볼 수 있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월가 IB에서는 4천선 예상했었던 S&P 지수 4천선까지는 지금 안착한 상황이에요. 그럼 연말 랠리까지는 지금 봐야 되겠죠. 그럼 연말 랠리 기준으로 좀 고점을 어디까지 보시는 게 좋겠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S&P 지수 기준으로는 4,200선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12,800선까지가 앞으로 있을 가장 최고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바지 랠리로 지금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반영되면서 다시금 주가가 전저점을 좀 밀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 충격으로. 그래서 이번 상승 랠리를 12월 중순 그리고 이제 힘이 좋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딱 거기가 한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계속 짐 크레이머나 지금 레리 서머스 같은 이제 강세론자들이 시장에 계속 떠들고 있어요. 주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미 뭐 CPI 꺾였고 지금 금리 인상 예상하는 수치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미 충격받을 만큼 받았고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상승 준비를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계속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큰 자본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 연말 랠리를 끌고 가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적어도 다음 FOMC까지는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기대해봐도 좋다. 지금 일단은 12,000 안착하고 가져간다라고 하면 12,800대를 최대 맥시멈 고점으로 잡으시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물려 계신 종목들 단기적으로 내가 평단가 부근 아니면 약수익 부근 때까지 온다라고 하면 여기선 좀 과감하게 정리를 보시고 내년 상반기를 다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FOMC까지는 상승 여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목요일 날은 한은의 금통위가 열렸어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했습니다. 연 3%인 기준금리를 3.25%로 올렸는데요. 미국과 금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겨우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뭐 FOMC 의사록도 잠깐 리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여러분 요거 보시기 전에 네. 일단 영어 뉘앙스를 일단 판단하시면 좋은데 판단이 힘들다 그냥 얘기만 들어주세요. 그냥 판단이 힘들면은 그냥 자 금리 인상이 경기 미치는 그러니까 의사록 내용을 그대로 그냥 제가 옮길게요.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해 미 연준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속도 조절을 지지를 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다들 동의를 했다, 지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버 이게 뭐냐면 이제 실제 나온 의사록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기자면 다수라고 좀 뉘앙스를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수의 위원들이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서브스텐셜 메이저리티 뭐냐면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는 의사록의 용어는 서브스텐셜 메이저리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다수와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위원들은 곧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게 적절하다. 요거에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요 문장, 여기 하나의 그 이 챕터 요 한 문장 의사록에 있는 요거 하나에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뭐야? 12월에 그럼 무조건 50bp 아니야? 물론 지금 현재 배드워치에서 50bp가 조금 더 강해요. 50bp 인상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50bp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넘버러브하고 매니하고는 다른 뉘앙스입니다. 네. 다수가 아니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과반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많은이에요, 여러분. 예, 많은 위원들은 서비스 부분 물가가 높다. 근데 그 중에 몇몇은 서비스 부분 물가는 못 잡는다. 이거 잡는데 쉽지가 않다. 이거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이면 금리 속도 조절해야 되는데 절반 이상은 그래서 서비스 물가가 좀 걱정이고 그 중에 몇몇은 이 중에 서비스 물가가 아직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금리는 좀 속도 조절보다는 조금 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자, several 여러 위원들은 지금 여러 위원이 몇 명이냐? 다수와 절반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위원들은 장기 인플레이션이 2%를 상회하고 있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단기로 보면 6, 7, 8%, 9%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장기로 보면 2%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장기 인플레이션이 2% 이상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요게 2%를 그동안 계속 고정시켜 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정시키지 않고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결론은 위사록에서 뒷부분 보면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금리 잘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시장은 이 앞부분만 반응한 거예요. 뭐야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전향적인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건 눈에 딱 보이시죠? 예, 금리 속도 거의 무슨 이렇게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반면에 소비자 물가가 높지만 꺾였다. 근원 소비자 물가도 꺾였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가 좀 더 꺾여야 돼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록 전문은요, 제가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예, 의사록 전문은 이게 이 문구가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문구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는 거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 연기금 다닐 때 제가 연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서기를 했어요. 서기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자산운용위원회 위원회를 열면 서기는 녹음기 해놓고 싹 다 적어야 돼. 싹 다. 네. 싹 다 적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다. 그래서 이거 뉘앙스 하나하나마다 다 물어보고 다시 전화하고 물어보고 다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만큼 상당한 고된 작업이고 이게 그만큼 모든 게 이렇게 농축돼 있다. 그래서 의사록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이창용 총재님 이번에 금리 인상하실 때 사진인데 넥타이를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넥타이를 진달래꽃의 그 가사가 써진 그 넥타이를 하고 오셨어요. 그 이창용 총재님이 금리 인상을 할 때 넥타이로 약간 시그널 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톡방에 어떤 색깔을 네. 했을 때는 몇 bp로 올렸고 자세히 얘기 드릴 텐데 이번에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가사 아세요? 나보기가 이거 가실 때는 예. 근데 고민은 좀 있었다고 느껴지는데 0.25는 전 틀린 선택이다. 가계부채보다는 내수와 환율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가계부채에 좀 더 걱정을 하는데 마치 이건 오해가 갈 수 있어요.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이창용 총재의 고민이 마치 뭘로 보일 수 있냐.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싫어가지고 별 노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서로 교감하고 있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창용 총재님 진짜. 야 이거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진달래꽃 넥타이까지 한 건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좀 과하다.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한 사인, 그러니까 억지로 저렇게 약간 이게 쇼맨십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물론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 가계대출 맞는데 우리 서민들의 그 이자 갚아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0.25밖에 안 올린다고 해서 채권 시장에서 시장금리가 달라지진 않아요. 이미 시장금리 다 반영하고 있는데 레고랜드 사태를 다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0.25를 한다는 게 물론 이차전 총재님 혼자 결정한 건 아니에요. 예, 혼자 결정한 것처럼 제가 얘기 드린 것 좀 죄송하긴 한데 결정한 게 아닙니다. 다만 내수와 환율을 먼저 잡기 위해서 저는 50 정도 올렸어야 된다. 이번에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메랑으로 한번 돌아올 거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지게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하신 분은요, 더 추가적인 코멘트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에서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향후 아시아 지역의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행보에 대하여 테슬라, 니콜라, 리비안, 루시드 그룹 등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시티그룹이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 전기차 혹은 2차 전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을 좀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CEO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누군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론 머스크죠. 가장 입이 가볍고 입방정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일단 좀 너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테슬라 주가 자체는 지금 110 초반 아니면 70달러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목 놓아 얘기를 그쵸. 했었던 게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지금 어제자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7.8%나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테슬라 날아가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주가가 테슬라가 어떠냐면 지금 9월 말부터 지금 11월 말까지 2달 동안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지금 7%, 8%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반토막이 났어요. 320달러에서 160달러 저점 지금 보고 나서 단기 급등을 한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추세 자체가 너무 지금 매도세로 지금 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접근을 하시긴 조금 힘들고 그리고 이번 이슈를 좀 한번 짚어서 보시면 사실상 정말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고 뭐 지금 기가팩토리 건설하는 계획 그리고 한국 최우선이다라고 하면 되려 빈쌀만처럼 한국에 방문이 있어야 됐겠죠. 저는 대통령 면담 있고 정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짧지만 하루라도 방문을 좀 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좀 긴밀하게 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30분 정도 뭐 대통령과 대화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긴밀하게 해석이 될까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조금 미지수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슈 가지고 앞으로 트리거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기차 관련 흐름을 좀 보시면 오히려 지금 지금 GM이랑 지금 포드 자체가 오히려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바닥이라고 하죠. 저점을 지금 2번 다지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되려 제가 예전에도 완성형 전기차 업체들 지금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GM과 포드를 좀 추천을 드렸었고 여기서 일단 좀 더 괜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에서 공개 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짜 매수 타이밍이 좋은 종목들 제가 지금 일단은 선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2월 말까지 이 단기 랠리로 넘어가는 거는 오히려 이제 사실상 지금 시청자분들 제 라이브 시청자분들한테는 제가 오히려 TQQQ라는 종목으로 ETF로 지금 일단 단기적인 매수 자리값들은 이미 드린 상태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나머지 개별 종목들에 대한 접근 타이밍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GM이랑 포드 같은 경우에 이제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제가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가 오히려 테슬라랑 지금 완성형 전기차 업체로 지금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리비안을 좀 보셔도 좋겠다.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리비안도 지금 고점 대비 너무 큰 낙폭을 보여줬고 저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처를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지금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지켜보셔도 나쁘진 않겠지만 신규 진입 이거 저점이니까 싸졌으니까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위험해요. 테슬라 자체는 위험하고 그 바닥 따진 거는 오히려 나머지 포드, GM, 리비안 순으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의 매수 타이밍이 좋은 종목들 노란 톡방 안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서 테슬라 관련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떤가요? 일단 기가팩토리 얘기 먼저 드릴게요. 네. 일단 원래 일론 머스크가 인도네시아에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G20 때 인도네시아에서 G20 할 때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발표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왜 안 했냐?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협상이 좀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그럼 우리나라 틀었냐? 틀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을 한번 해본 건가요? 인도네시아한테 좋은 협상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정부를 이용한 거죠. 예, 정부를 이용한 거고 우리나라 정부는 또 거기에 열심히 또 진짜 말 그만 이제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아요. 화 그만 내세요. 왜냐면 네. 누가 봐도 뻔해요. 왜냐하면 소비시장이 우리나라 소비시장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물론 우리나라 지금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지으면은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전해질, 분리막 같은 소재들을 빨리빨리 다 구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들도 어딘가에서는 갖고 와야 돼요. 또 호주나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서 원료를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양극재, 음극재 회사들이 밖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장 짓는 게 아니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이 내용 가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이렇게 잘 이용을 하는 겁니까? 이용한 거 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는 진짜 일론 머스크 갑자기 전화 오니까 또 좋아가지고 또 이거 뉴스로 빨리 내보내.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분들 뭐 안 봐도 뻔해요.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근데 인도네시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했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과연 우리나라 기가팩토리를 지으면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고용하겠죠? 예, 우리나라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절반을 해고해버리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협상력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에다 하면은 뭐가 좋냐? 이미 인도네시아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 소재 기업들,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공장을 다 만들고 있고요. 일단 인도네시아도 공장 만들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다가 기가팩토리를 지어놓으면 소재랑 그 다음에 이런 게 바로바로 공급이 되는 거죠. 수출하기도 인도로 수출하기 편하고 인도를 넘어서 이집트나 스웨즈나 지나서 유럽으로 수출하기 편해요. 어디에다 하겠어요, 여러분? 네, 일단은 거기까지 얘기 드릴게요. 그냥 아무 상관없다. 네. 그냥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그 중국 그 한알력 해제됐다는 얘기하고 이게 얘기가 이번 주에 거의 최대 해프닝이다. 두 가지 해프닝이다. 진짜 기대하지 맙시다. 여기까지만 그냥 얘기 드리고요. 관련주 그냥 원점에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네, 관련주들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보시면 된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의 코멘트 다 듣고 싶으신 분은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나도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한번 보고 가시죠. 71자리값 커팅. 주문 접수 완료. 바닥까지만. 자, 마지막 분봉. 자, 41자리값 올청으로 같이 보시죠. 자, 11,641 올청대기. 주문 접수 완료. 자, 41자리값 올청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저점, 터치. 자, 200불. 자, 42까지 내려왔고요. 자, 한 번만 더. 좋습니다. 네,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주문 자, 접수 30일 내 체결. 자, 30일 기준으로 599자리 값 주문 접수 완료.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670자리 값 돌파 자리 값 나왔고요.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세요. 자, 최소 본절 29자리 값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자, 본절 대. 자, 692까지 지금 상승. 32. 자, 610. 주문 접수 완료. 719자리 값 일단 올청 자리 값 보겠습니다. 17,719 올청 대기. 630 기준으로 719, 720 정도 되니까 90틱 정도 자리값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2초, 1초. 자, 복마감 좋고요. 13. 16까지 17. 좋습니다. 네, 9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561 매수 체결. 자, 이거 다 잡아먹는 자리값 기준으로 사실상 39자리값 보고 싶은데 컷 자리값은 자, 49 지키고 주문 접수 따이면 완료. 한 번 더 매수 보시죠. 한 번 더 따이면 차라리 12포 따이면 한 번 더 매수 보는 관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돌파하고 지금 밴드 찢는 자리값 연출됐다 보니까 변동성이 잡히면 한 번 더 볼게요. 72. 자, 84. 11,584 1차 청산. 자, 올라가지고 있죠. 83. 좋습니다. 400불 돌파. 자, 약 500불 정도 가져가는 자리값이니까 0.5 마디값 여기서 볼게요. 382 자리값에서 원래 본다라고 했었는데 10호 조금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84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83 뚫었고, 자, 84까지 지금 단기 돌파, 지금, 와, 598? 그쵸. 다행입니다. 자, 이제는, 자, 마무리 자리값도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전저 이탈하고 넘어가는 590 자리값도 괜찮을 것 같아요. 590 자리값은 확보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자, 접수 완료. 자리값 터치하면 올청. 올 컷대기 컷인데 자 560부터 끌고 오신 분들은 여기 자리값이 일단 600불 수익이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는 이거 한번 휩소 주고 이제 날라간다예요. 근데 다시금 눕는다 마무리 이해되시죠? 그리고 623에서 일단 2차 청산 지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날라가야 돼요. 다 건들고 올라갈 것 같죠 여러분들. 딱 사이즈가 그래요. 지금 그동안 했던 집 보면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살짝 지금 찍고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매도 체결 17,469 매도 체결. 자, 501자리 값 커팅. 주문 접수 완료. 자, 17,000 지금 425자리 값 1차 청산 45T. 자, 25자리 값 1차 청산이에요. 자, 여기 캔들 나오면서 제가 관점 깨졌다라고 했었죠. 자, 아직은 손절가 유지하고 한 번 더 중심값 찌르고 이제 저점 밀면 요거는 일단은 바닥을 찢으면서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청산 425자리 값 보는 거고요. 얘는 올라와줘도 이제는 480 초반 변동성으로 잡아줘도 480 초반까지만 인정되는 자리값. 자, 425자리값 미리 걸어두세요. 자, 일단은 대략적으로 45틱 33. 자, 29까지. 자, 25 터치 나왔죠. 자, 일단은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자, 안정 청산이죠. 지금 자리값
자, 일단은 본절 취소 자리값 확인. 470일 주문 접수 달리면서 완료. 추가 추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절대. 자, 자리값 확보도 봐야 되겠죠. 자, 다시금 400 한 번 더. 그렇죠? 자, 40틱 보겠습니다. 30틱 볼게요. 441 함정 자리값. 확인. 자, 30 확보. 자, 본절 자리값 아니고요. 이제는 441 건들면 자, 여기서 30틱 수익 청산. 자, 올청 자리값은 100틱 요렇게 볼게요. 이제 리스크는 더 줄여서 보는 겁니다. 수익 확보 보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40일까지 찌르면 추세 더 보이더라도 일단은 30씩 정리하고 가져가겠습니다. 37. 자, 거의 다 올라왔죠? 자, 못해도 일단은 30씩 정도는 수익 바라보면서 끌고 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추세 전환이죠.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30씩 수익. 자, 양방향 당할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당할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한번 지금 대응할 만한 저는 자리값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수로서는 지금 진입 보는 거 아깝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8% 정도 손절은 생각하면서 보는 자리값. 대신에 이 자리값까지 터치하면 매도 자리값도 의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진입 재돌파 타이밍은 맞아요. 그쵸? 이 자리값 지금 중심값 지지 보여줬고 이 자리값 지지 가져간다는 780 오 811 14 828 자 800불 청산 보도록 할게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크루드 오일입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반등후 추가 하락 예상했는데 반등후 추가 하락인데 반등이 정말 코딱지만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추가 하락한 건 맞았다. 네. 그래서 이 정도는 80% 적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75달러의 지지라인 형성한다고 보고 있고 보시면 75달러 지지라인 형성한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83.50까지는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12월 초까지만 하락에 대한 관점을 좀 살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맥시멈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70.40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부터는 다시금 상승 추세 강하게 나올 예정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추세 바꿔서 매수 대응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골드 전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 1,800달러 도달 후에 조정을 제가 볼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한 절반 적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짝 조정 나왔는데 다시 올라간 게 문제인 거죠. 추가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전 1,800달러를 회복하는 흐름 보이지 않을까. 달러 인덱스가 다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저는 지난주 이제 1720대까지 낙폭 가져간 뒤에 거기 자리값에서 반등 가져간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 상승 랠리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서 추천 ETF랑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나스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12,250포인트가 반등 예상했는데 반등은 했는데 12,250까지는 택도 없었고요. 그냥 상승폭이 좀 작았어요. 추가 상승 보고 있습니다. 12,50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다음 주까지 충분히 저도 12,500대까지는 지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 맥시멈은 12,800이라는 거 한번 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까지는 좀 힘드니까 여기 부근대까지를 최대 마지노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맞췄는데 오히려 이제 달러 인덱스 지금 꺾이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으로 지금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3.3대까지 이제 한 번 더 낙폭을 보여줬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강한 상승 흐름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3.3대, 3.4 초반까지는 매도 관점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